안녕하세요. 몽중설화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문수와 월화는 현무의 저주를 풀고 춘향이의 혼을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랑. 과연 가능할까요? 편안히 들어주세요. 춘화가 깨어난 것은 3일 후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저는 여기가 어디인가요? 안전한 곳이에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월화가 춘화를 돌봐주었다. 춘화는 전생의 기억을 완전히 잃었지만 대신 춤과 노래에 대한 재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제가 기생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싶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춘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춘향의 마지막 소원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아름다운 예술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한편 문수와 월화는 현무가 파괴한 인연들을 하나씩 복구해 나갔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것은 없었다. 이상해요. 왜 우리가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나도 그래요. 분명히 당신이 미웠던 것 같은데. 복구된 부부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현무의 저주가 풀리면서 서로를 미워했던 이유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었다. 다행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행복일 거예요. 월화의 말에 문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어느 날 밤, 문수와 월화는 월화노인으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았다. 한강변의 달빛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수고 많았다. 월화노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현무의 일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렇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춘향도 평안히 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너희의 진짜 임무가 시작된다. 월화노인이 하늘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각각의 별들 사이로 무수한 붉은 실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저 모든 실들이 인간들의 인연이다. 너희는 이제 그 인연들을 지키고 이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월화노인은 문수에게 새로운 도구를 건네주었다.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어진 작은 거울이었다. 이것은 인연경이다. 이것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인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월화에게는 새로운 월화노인록을 주었다. 이제부터 너희는 진정한 월화노인의 후계자들이다. 현무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혹시 저희에게도 인연이 있을까요? 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월화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월화노인이 웃었다.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찾아야 할 일이다. 월화노인의 후계자라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월화노인이 떠난 후 문수와 월화는 본격적으로 월화노인의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상해요. 월화노일록에 기록되지 않은 인연들이 있어요. 월화가 책을 펼치며 말했다. 어떤 인연들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인연이에요. 마치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 같아요. 문수가 인연경으로 그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인연은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붉은 실이 아닌 금빛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혹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인연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왜 숨겨놓은 걸까요? 그들이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금기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월화노인과는 다른 신선이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염라대왕의 사자다. 그리고 너희에게 경고하러 왔다. 사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의 인연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하지만 왜요? 그들의 능력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그 인연을 조작하면 하늘과 땅의 균형이 무너진다. 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문수와 월화 같은 특별한 능력자들은 원래 혼자 살아가도록 정해진 운명이었다. 그래야 그들의 능력이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이 너희의 숙명이다. 하지만 문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데 그것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그래서 현무가 타락한 것이다. 사랑에 눈이 멀어 월화 노인의 힘을 남용했지. 사자의 말에 문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자가 떠난 후 문수와 월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해요. 문수도 괴로워했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인연경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다. 경 속에서 빛이 나오더니 한 쌍의 남녀가 보였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능력자들이에요. 경 속의 남녀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반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인연을 나타내는 실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런 식으로 가면 저들도 현무처럼 될 수도 있어요. 월화의 말에 문수는 결심을 굳혔다. 우리가 도와야 해요. 하지만 금기라고 했는데 규칙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죠. 사랑 없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문수는 인연경을 들고 그 남녀를 찾아 나섰다. 월화도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찾은 사람은 바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년 강바람과 물을 다룰 수 있는 소녀 수련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각자의 스승들이 반대하고 있었다. 능력자는 세속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런 감정은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다. 스승들의 반대는 거셌다. 하지만 문수와 월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능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문수의 말에 스승들은 코웃음을 쳤다. 어린 것이 무슨 소리를!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바람과 수련이 손을 잡자 두 사람의 능력이 합쳐져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떠올랐다. 스승들도 놀랐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현상이었다. 사랑의 힘입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능력을 더욱 순수하게 만든 거예요. 강바람과 수련의 일이 해결된 후 문수와 월화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구름 사이로 거대한 눈이 나타났다. 월화 노인의 후계자들이여! 천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희는 금기를 어겼다. 특별한 능력자들의 사랑을 도운 죄로 벌을 받을 것이다. 갑자기 문수와 월화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순간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사방이 하얀 빛으로 가득한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여기는 천상계의 심판장이다. 앞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옥황상제가 앉아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수많은 신선들이 둘러서 있었다. 문수와 월화, 너희는 하늘의 뜻을 거역했다. 어떤 변명이 있느냐? 문수가 앞으로 나섰다. 폐하, 저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선들이 분노했지만 문수는 굴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하늘에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금기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일 아닐까요? 능력자들의 사랑은 위험하다. 현무의 예를 보지 않았느냐? 현무가 잘못한 것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문수의 논리에 신선들도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월화도 나섰다. 폐하, 저희가 도운 강바람과 수련을 보십시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 힘으로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에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옥황상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주변의 신선들과 무언가를 논의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시험을 주겠다. 만약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 너희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아라. 저희 자신의 사랑이라니요? 그렇다. 너희 둘 사이에도 사랑의 감정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따를 것이다. 옥황상제가 손을 들자 문수와 월화 앞에 두 개의 길이 나타났다. 첫 번째 길은 월화 노인의 능력을 포기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연을 도울 수는 없다. 두 번째 길은? 두 번째 길은 월화 노인의 능력을 유지하되 너희의 사랑을 시험받는 것이다. 1000년 동안 떨어져 지내며 각자의 임무를 다하고 그 후에도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진정한 부부로 인정해주겠다. 둘 다 가혹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문수와 월화는 망설이지 않았다. 두 번째 길을 택하겠습니다. 확실하냐? 1000년은 인간에게는 매우 긴 시간이다. 사랑이 진실하다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화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옥황상제는 두 사람의 의지를 확인한 후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렇다면 시험을 시작하겠다. 문수는 동쪽 끝 해돋는 곳에서, 월화는 서쪽 끝 해지는 곳에서 각자의 임무를 다하라. 1000년 후 이곳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라.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그들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날려보냈다. 월화, 문수 공자,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이 허공에 메아리 쳤다. 문수가 눈을 뜬 곳은 동해의 작은 섬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작은 오두막이 준비되어 있었고 월화노인록과 인연경이 놓여 있었다.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문수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섬에는 그 외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다 건너편에서는 가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들이 보였다. 한편 월화가 도착한 곳은 서쪽 끝 사막의 오아시스였다. 역시 작은 집과 월화 노인의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1000년. 정말 긴 시간이네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포기하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월화 노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시작했다. 문수는 동해를 지나다니는 뱃사람들과 어부들, 그리고 인근 마을 사람들의 인연을 돌봤다. 파도에 휩쓸려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고 바다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연인들을 구해주기도 했다. 월화는 사막을 건너다니는 상인들과 유목민들의 인연을 보살폈다. 혹독한 사막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찾아주었다. 100년이 지났다. 문수는 여전히 동해의 섬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처음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월화 노인의 후계자가 된 이후로는 늙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많이 변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월화를 그리워하며 잠들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임무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켰다. 오늘도 많은 인연들이 맺어졌구나. 문수는 인연경을 보며 뿌듯해했다. 그가 도운 수많은 커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서쪽에서도 월화는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200년, 300년. 시간은 계속 흘렀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각각 수만 쌍의 인연을 성사시켰다. 그들이 맺어준 사랑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갔고 그 후손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500년이 지날 무렵 문수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문수 선생님. 젊은 여인이 작은 배를 타고 섬에 도착했다. 그녀의 손목에서는 강한 붉은 실이 뻗어나오고 있었다. 당신은 저는 이보라라고 해요. 선생님이 200년 전에 맺어주신 부부의 후손이에요. 보라는 자신의 조상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문수 덕분에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았고 그 이야기가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 인연을 찾아주세요. 문수는 인연경으로 보라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인연은 놀랍게도 서쪽 사막에 있었다. 당신의 인연은 아주 멀리 있네요. 서쪽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멀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조상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도움을 주세요. 보라의 간절한 부탁에 문수는 오랜만에 섬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솟아올랐다. 혹시 월화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다. 문수와 보라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동해에서 서쪽 사막까지는 정말 먼 거리였다. 하지만 문수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있었다. 여행 중에 문수는 보라로부터 세상의 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500년 동안 조선은 많이 변했고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나요? 사랑이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보라의 말에 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드디어 서쪽 사막에 도착했을 때 문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월화가 있는 곳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오아시스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정말로 월화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50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다. 문수 공자. 월화도 문수를 보고 놀랐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입니다. 월화소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이 흘렀다. 50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그때 보라가 나섰다. 저기, 제 인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월화가 보라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상해요. 이 소녀의 인연선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두 갈래라니요? 문수도 인연경을 꺼내 보라를 살펴보았다. 정말로 그녀의 붉은 실이 두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하나는 여기 사막의 청년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저희를 향하고 있어요. 문수와 월화는 깨달았다. 보라는 단순히 자신의 인연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사자였던 것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월화 노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다. 내가 보낸 것이다. 월화노인님, 두 사람이 깍듯하게 인사했다. 시험에 합격했다니요? 월화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50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한 번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그리움을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월화 노인이 손을 들자 문수와 월화의 몸에서 따뜻한 빛이 나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함께 월화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목에서 나온 붉은 실이 하나로 이어졌다. 월화 노인이 손을 들자 문수와 월화의 몸에서 따뜻한 빛이 나왔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목에서 나온 붉은 실이 하나로 이어졌다. 하지만 월화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너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마지막 선택이라니요? 월화노인의 후계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 대가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 자식을 낳을 수도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 문수와 월화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월화노인의 힘을 포기한다면 너희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 가정을 꾸리고 늙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연은 누가 돌보나요? 하늘은 언제나 새로운 월화노인을 선택한다. 너희가 물러나면 다른 이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50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을 이루는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다. 월화소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사실 평범한 삶을 꿈꿔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함께 늙어가는 모습. 월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런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우리가 물러나면 또 다른 사람이 현무처럼 고통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보라가 나섰다. 선생님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보라, 저는 선생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찾아주셨는데, 정작 선생님들의 사랑은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게 공평한 건가요? 보라의 말에 월화 노인도 잠시 침묵했다. 보라의 말이 옳다. 너무 가혹한 선택을 강요한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는구나. 월화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이것은 옥황상제께서 내린 시험이었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너희의 진심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다. 문수가 월화의 손을 꽉 잡았다. 월화소저,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평범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손자들을 안아보고. 월화가 문수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문수 공자, 두 사람은 월화 노인을 향해 깊이 절했다. 송구하오나 저희는 평범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월화 노인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것이 너희의 진심이구나. 그렇다면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선택했다. 폐하, 진정한 사랑은 희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증명했다. 옥황상제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험이었다.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겠다. 옥황상제가 손을 들자 문수와 월화의 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흘렀다. 너희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되 여전히 붉은 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월화 노인을 도울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것은 균형이다. 완전한 희생도 완전한 이기심도 답이 아니다. 너희는 그 중간에서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문수와 월화는 월화 노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축복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진정한 월화노인 부부가 되었다.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의 모든 사랑을 지켜나가라. 두 사람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밤에는 함께 사람들의 인연을 돌보았다. 오늘은 몇 쌍이나 맺어줬나요? 12쌍이요. 당신은요?
저는 9상이에요. 두 사람은 매일 밤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 사랑의 힘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들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보라였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보라는 사막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저희 덕분에 만났다니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 덕분에 저도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보라의 말에 문수와 월화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달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들이 헛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달은 유난히 밝았고 그 달빛 아래로 수많은 붉은 실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소중한 실들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 고백이 밤 공기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문수와 월화는 진정한 월화노인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사랑을 지켜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내려가며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달밤이면 어디선가 붉은 실을 메어주는 월화노인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진정한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으로 월화노인의 전설의 모든 이야기는 마칩니다. 사랑은 때로는 희생이고 때로는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